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이에요.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인간에 대해 탐구하고 우리의 영성을 깨우기 위한 채널입니다. 영혼은 실제할까? 사후세계가 존재할까? 2부입니다. 누구나 알고 싶지만 쉽게 알 수 없는 사후세계.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후세계가 존재하는지 또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다면 직접 죽어보는 길밖에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경계를 넘기 직전까지 갔다 온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후세계의 진실과 영혼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임사체험자 아니타 무르자니는 자신이 경험한 희망차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아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타는 다른 임사 체험자들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영혼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의 본질인 장엄함과 명징함,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요. 이분은 거의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임사체험을 한 뒤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레몬만한 림프종 암덩어리들이 단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장기는 분명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기적은 전 세계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극적인 회복을 보인 사례는 전 세계 어떤 연구소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적적인 치유는 그녀의 의식과 영혼이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의식 확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깨닫고 깨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과 깨달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Dying to be me 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발행 2주 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CNN과 BBC, 팍스 등 전 세계 유명 매체들에 소개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후세계와 영혼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혼의 반영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각색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의 부모님은 인도 분들이었지만 저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2살 때부터 홍콩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는 또 영국계 학교를 다녔기에 인종차별을 받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죠. 그러나 저는 매우 쾌활하고 독립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힌두교 집안에서 보수적인 아버지의 영향과 인도 특유의 여성은 온순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것은 제 타고 태어난 자유로운 성격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남자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강행하다가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속마음을 결혼식 며칠 전에야 토로하고 파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패배자라는 인식을 가지며 살게 되었죠. 그러나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환경도 있었습니다. 명상과 찬송, 기도를 많이 하는 문화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특히 명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 자신이 물질적 자아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자각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저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 이상이라는 걸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순탄치 않았던 젊은 시절이 지나고 자유로운 성격의 저를 인정해주는 댄이라는 남자를 뒤늦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폭풍같이 불행들이 몰려옵니다. 저의 결혼식을 그토록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홍콩에 큰 불황이 찾아왔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저만 홍콩에 남겨두고 인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홍콩의 큰 불황 속에서 저는 직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냈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소니가 그만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절망의 연속인 것인지 한탄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저는 소니의 투병을 걱정스럽게 직접 곁에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몸에서 암을 발견한 것은 이쯤에서였습니다. 2002년 4월. 저는 저의 목 아랫부분에서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에게서 림프종이라는 암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곁에서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암을 앓던 중 2004년 소중한 친구 소니가 먼저 저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고 아무런 뜻도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저는 항암 치료 이외의 여러 가지 자연 치료요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하루하루 가느다란 희망의 줄기만을 잡고 낭떠러지에서 버틸 뿐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크리스마스. 마지막으로 MRI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제 잘 살아야 3개월이라는 말과 암이 림프계 전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말을 남편 데니에게 남깁니다. 데니는 의사가 한 말을 저에게 비밀로 하고 담담히 행동했지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스터에 나올 법한 기아가 극심한 나라의 아이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해골이 되었고 머리통이 100kg짜리 바벨이라도 되는 듯 무겁게 느껴져서 베개에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서 어느 누구도 희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2006년 2월 1일 아침. 이상하게 그날 저는 평소보다 기분이 한결 좋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고 산소통을 단짝 친구처럼 데리고 다녔지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도 좋겠다는 기분이,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이 멈추지는 않을 거야.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좋네. 이렇게 기분이 좋긴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편안하고 그동안 살기 위해 단단히 쥐고 있던 소나기를 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악착같이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그토록 꽉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06년 2월 2일 아침.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의 얼굴, 팔, 다리, 손발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데니가 저를 보고 놀라 의사에게 전화했고 의사는 저를 당장 홍콩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이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의식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병원으로 가라는 주치의 말대로 저는 낯선 곳으로 실려가 역시나 낯선 전문 의료진에게 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암 전문의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게 얼굴에 확연히 드러난 것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난 평생 살아오면서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엄마와 데니는 왜 저렇게 당황해하고 겁에 질려 있는 거지? 엄마, 울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전 정말 너무 좋아요. 엄마, 진짜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의사는 즉시 다른 선임 의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죽음에 근접한 이 임사 상태에서 저는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보통의 신체 상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오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신체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한눈에 다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천천히 통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임 의사는 전신 MRI 촬영을 위해 즉시 저를 방사선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 뒤에 베개를 괴어 상체를 세운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요 며칠간 집에서 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저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는지 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시시각각으로 구변은 물론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의식 상태에서 신체 감각을 사용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느껴지고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도 파악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두가 되어 그들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 제 상황에 대한 체념 등이 다 느껴졌습니다. 데니와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네. 내가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걸 안다면 좋겠는데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어. 엄마, 제발 울지 마세요. 전 정말 좋아요.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엄마 옆에 있다고요.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필사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수축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 팔 좀 봐. 살이 하나도 없어요. 한동안 영양분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때의 그 남자의 목소리를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남자 간호사였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절망적이네. 나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를 원망하지 않아. 제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에는 결코 맛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빼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감을 벗어나 있는 알미였습니다. 와, 놀랍다. 진짜 자유롭고 가벼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야. 고무관도 없고 휠체어도 없잖아.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숨 쉬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정말 놀랍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제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을 담기에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거칠 것 없이 완전히 자유로웠고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기분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게없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가 언제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원래 모든 것을 이렇게 지각하는 게 당연했다는 듯 말입니다. 중환자실 바깥 10여 미터는 좋게 떨어진 복도에서 남편과 의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르자니 씨 장기가 이미 모두 멈추었습니다. 레몬만한 종양들이 림프계에 전부 퍼졌어요. 두개골 바닥에서부터 복부 아래까지 꽉 찼어요. 배뿐 아니라 뇌에도 수액이 가득 찼습니다. 피부가 짓눌러서 궤양도 심하고요. 그 안에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오늘 밤도 넘기기가 힘들 듯합니다. 의사가 데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아직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듯 제가 움직여 뒤로 물러선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이 거두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전에 한마디 언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안욱 오빠가 수천 마일 떨어진 데서부터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보러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니 저는 또 한 번 물질 세계의 감정적 드라마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이런, 오빠잖아.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네.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거지? 나를 보러 홍콩에 오고 있는 건가? 저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 감정이 압도될 때마다 번번이 제 자신이 확장되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풀려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아주 커다란 테피스트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안도감에 편안해졌습니다. 그 테피스트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원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